1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낚시를 가라.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유산을 받아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중국 속담입니다. 경영학의 전설이자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라면 분명히 이 속담에 문장 하나를 추가했을 겁니다.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공부를 하라. 피터 드러커는 20대 초반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특정한 주제를 정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학, 일본 미술, 중세 역사처럼 그 분야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그의 전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 4년 정도의 주기를 정해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습법을 고수했고 그런 공부는 무려 6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3년에서 4년은 대학교 학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평생 동안 셀프 칼리지의 학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20개나 되는 졸업장을 받으면서 말이죠. 학문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통섭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란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는 통찰에서 나옵니다. 경영학에 있어 드러커가 쌓아올린 기념비적인 성과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공부 덕택이 아닐까요? 평생의 취미로 공부만큼 좋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365 공부 비타민 20개의 대학 졸업장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영재 작가의 직장인 공부법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 때 본 전공 서적이나 수험서를 떠올리면요. 다들 베개처럼 두껍지요. 퇴근하고 나서 한두 시간 바짝 봐도 몇 페이지 못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도 일주일이나 보름쯤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해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면서 점점 힘이 떨어져요.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수순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드립니다. 그 요령을 한마디로 하면 이래요. 공부할 내용에 강약을 둬서 하루에 공부하는 진도를 넓게 가져가라. 일종의 공부 요령이죠.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그런 요령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똑같이 다 중요하진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대충 해도 되는 부분과 완전히 빠삭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일 때는 중요하고 굵은 부분만 골라서 팍팍 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강약을 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장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한두 시간만 공부해도 책 페이지의 진도는 제법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성취감이 좀 생기죠. 둘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부분에는요, 자연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머릿속에 남아요. 모든 부분을 똑같은 강도로 공부한 다음에 나간 페이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다고 해도 뭘 공부했는지 기억에 남는 것도 딱히 없는 공부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소목차가 뭔지 보아야 하고요. 그 소목차가 그 단락의 핵심이니까요. 혹은 핵심 개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챕터를 요약한다면 그 요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예전에 나눠드린 7번 읽기 공법에서 야마구치 마유가 말한 대로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루에 공부량을 많이 가져가는 법에 시작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암기를 잘하는 힌트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서 말씀드린 것과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골랐으면요.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이해한 뒤에는 암기하되 암기한 내용을 수시로 혼자서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이야기도 유용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점에 가서 전공 서적들을 보면 500페이지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다. 웬만한 자격증 시험들의 기본서는 다 상당히 두껍다. 직장인이 한 달 중에서 20일쯤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50페이지를 보아도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을 한 번 보려면 좋게 한 달은 걸린다. 게다가 주중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기 솔직히 어려운데 그 시간 내에 50페이지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직장인이 기본서를 한 달에 한 권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부를 해도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의욕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직장인에게는 많은 공부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부량을, 그것을 늘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그 누구도 많은 양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결국 요약을 해서 핵심만 암기하면 된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표 공부량을 설정해서 공부량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선 첫 번째,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버려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꼼꼼히 보는 거다. 우리는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면 잘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몇 번이고 다시 읽어서 완벽히 이해한 뒤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처음 보는 책을 너무 자세히 읽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된다. 한 번 읽어서 100%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핵심만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보자. 단락별로 시간 제한을 정해두고 그 시간까지 다 읽지 못했으면 일단 그 페이지는 넘어가자. 만약 2번 이상 읽었는데 머리에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 그 문장은 넘겨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모두 암기하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덮었을 때의 찝찝함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하지만 그 감정을 떨치기 위해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진도는 밀리고 공부 의욕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다. 둘째, 하루에 공부할 목표량을 정하라. 하루에 공부하는 양을 늘리려면 사전에 목표 공부량을 정해서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처음 공부할 때는 하루에 기본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를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조건 하루에 그만큼은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내 지인은 하루 목표량을 정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직장인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해야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을 점점 늘릴 수 있다. 목표량을 정해서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사전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할 부분을 생각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입한 시간 대비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책의 모든 문장을 동일한 강도로 읽으면 시간 대비 학습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또 목표 공부량은 현실적으로 정해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실제로는 하기 힘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곤 한다. 이것을 계획의 오류라고 한다. 계획의 오류란 주어진 과제를 완료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예측할 때 낙관주의적인 편향이 발생해서 실제 계획이나 예상보다 과제를 끝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현상을 말한다. 심리학자 로저 뷸러는 학위 논문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언제까지 논문을 마칠 수 있는지 각각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최선의 경우에는 24.7일, 최악의 경우에도 48.6일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단 30%의 학생들만이 자신의 예측 기간 내에 논문을 마쳤을 뿐 대부분의 학생은 무려 55일이 걸렸다고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무려 일주일이나 더 걸린 거다. 이번에는 이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암기 습관을 3가지만 이야기해 보겠다. 이 이야기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습관들이다. 첫 번째는 무조건 베껴 쓰는 암기법이다. 깜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다. 일명 빽빽이라고 불리는 이 공법은 종이에 연필로 빽빽하게 단어를 써가면서 암기하는 방식이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숙제로 깜지를 시킨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깜지만 만들고 전혀 실력이 늘지 않았다. 손으로 옮겨 적는 것에만 집중하고 암기할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두려는 노력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깜지만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면 팔만 아프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베꼈을 때도 머리를 계속 써야 한다. 두 번째, 한 번 외우고 나서 다시는 보지 않는 식의 암기다. 물론 암기는 지루한 작업이다. 때문에 보통은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책을 보기 싫어진다. 하지만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1시간만 지나도 무려 50% 이상을 잊어버리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암기를 해도 결국엔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암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억을 살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해 없이 하는 암기법이다. 무엇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암기하기 어렵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연결된 개념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이해는 전혀 하지 않고 암기만 하려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만 당황해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4번째,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암기법이다. 의식적으로 암기하겠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암기를 한 뒤에는 인출, 즉 공부한 내용을 꺼내는 연습을 통해 암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것보다 반복해서 인출해 보는 것이 학습 효과가 좋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 퍼듀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어려운 해부학 개념들을 학습시켰다. 이틀이 지난 후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보를 인출하면서 학습을 한 경우에 공부를 그냥 반복해서 한 경우보다 거의 20% 정도 개념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이 암기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내가 암기한 내용이 뭐였는지 곱씹어 보는 데 집중해야 암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영지 작가의 직장인 공부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학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줄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